80년대 민주화를 이끌어낸 성지, 민주주의를 지켜내었던 5.18 광주민중항쟁의 현장이다. 전남도청은 항쟁의 본부였고 상무관은 당시 계엄군의 발포로 숨진 사람들을 임시로 안치했던 곳이다. 앞에 있는 분수대를 연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항의 의지를 불태웠던 곳이다. 민주의 광장에 민주의 종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은 3.1운동 97번째 맞이하는 3.1절 기념일. 종료 행사마다 맑은 소리로 주의를 울렸다. 광주 시민의 날, 묵은 해를 보내는 제야의 종. 광복절에 울린 종소리가 오늘 3.1절을 맞아 33번의 소리를 다시 울린다. (3.1운동은) 식민 지배의 반대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한 저항을 표시한 운동이었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민족이 왜 일어섰을까? 국제정세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여 세계의 식민지 약소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도 3.1절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있다. 3.1운동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이거는 사실 아니고요. 많은 어떤 민족의 의식을 깨워 끝까지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발판이 되었다. 역사와 철학과 전통을 가지고서 있는 국기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고 광복에 기쁨을 안겨주었던 팀이기도 했다. 독립을 갈망하는 어느 곳이나 태극기가 벌럭였다. 우리의 태극기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우리의 전통 문양 태극과 팔괘, 태극기의 기본 바탕이다. 저는 오늘 이 전시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박영희는 태극기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조선 국기를 만들었어. 예. 우리가 박영희가 태극기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그는 조선 국기를 만들었고 그 후에 대한민국이라고 바뀌었고 그 후에 합병이 되면서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고 그 다음에 태극 문양의 기를 태극 문양의 기가 3.1운동 때 아, 이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었고 태극 문양의 기를 그 후에 태국기라고 불렸기 때문에 저는 근다고 이 태국기에 우리는 태국기의 어원을 따졌을 때 근다고 조선국기를 갖다 이미 남의 불렀던 이름을 갖다가 우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3.1 운동을 할 때 태극 문양의 기를 네. 갖고 나오게 해서 그때부터 태국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가장 3.1절에 가장 큰 의미는 태국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 그것도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예, 만세 부르기 위해서요? 예. 태극기를 만들었다. 예. 조선국기를 갖고서 흔든 것도 아니고 대한제국기를 갖고 흔든 것도 아니고 일정기를 갖고 흔든 것도 아니고 나라 없는 그 민족이 태극 문양의 길을 갖고 처음 만세를 불렀던 날이 3월 1일이라는 얘기죠. 아, 저도 이건 처음 들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 거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엽서로 갖고 있는 건데 이거가 1910년대에 발행이 됐어요. 그다음에 일본 놈들이 요거 있죠. 요거를 빨간색으로 칠해버렸어. 일장기로 변조를 시키려고. 아, 본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1907년도에 사진이 촬영이 됐는데 이게 한 3년 이제 그 한국의 풍습에 관련된 저기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발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연수가 이미 합병이 되고 나니까 빨간색으로 칠해버린 거예요. 한 마리의 탄생한 태극기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 선조들에게 나라는 무엇이었고 태극기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맨손에 태극기 한 장 들고 총칼로 무장한 일제에 맞서서 목숨을 버렸다. 만리타국 만주에서 상해에서 바다 건넌 미국에서 오직 조국의 독립만을 부르짖었다. 같은 태극기를 들었던 민족은 둘로 나뉘었고 전쟁의 아픔까지 겪게 되었다. 민주와 자유로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태극기는 항상 함께했다. 휘날리는 태극기 사이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선녀들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 3.1절 9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태국기 탄생 9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태국기에 관련된 잘못된 생각이랄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태국기를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태국기가 3.1절이나 아니면 국경일의 어떤 의식적인 어떤 행사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태국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전시의 주 목적입니다. 3.1운동 10년 후 나주에서 일어난 들불이 하나 있었다. 나주에서 광주까지 통학하는 기차 안. 일본인 중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의 등기를 잡아당기면서 일어난 큰 사건 하나.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 싸움이 커지자 일본은 조선인 학생만 구속했다. 학생들은 일제의 민족 차별 교육과
일본인 교사의 한국 학생에 대한 멸시, 대규모 반일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일반 국민들까지 가담하게 되었다.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의 활약은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에서 시작되었다. 확산되는 과정을 표시로 되어 있고 저기는 영상하고 안내가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94년도에 이제 명성황후도 이제 살해되고 1910년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일제가 강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첫째는 일제시대의 교육이 이렇게 차별화가 됩니다. 학교 이름도 그때 일본 학교는 수학교, 중학교, 대학교, 중학교는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중학교 5년제로 했고, 근데 우리나라 학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초등학교는 보통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고등보통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이런 식으로 하고 교육 내용도 자기들은 이제 기술교육 위주라든가 그런 걸 하고 우리는 기능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좀 가다 보면은 학교에서 일본말만 쓰게 하고 창씨 개명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경지 수탈 현상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토지 조사 사업이란 걸 해가지고 토지를 쫙 조사를 하면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소장농도 있고 자장농도 있고 국유지 같은 것도 신고가 안 된 땅은 전부 다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쪽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중이 떠중이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농지를 많이 주죠. 그래서 특히 나주 같은 데는 이제 농토가 많으니까 거기에 많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나주에는 이제 학교가 적고 또 없으니까 광주로 이제 통학체에서 통학을 하게 되죠. 1929년 10월 30일 날 이제 나주역에 도착했는 우리 여학생들이 머리끄댕이를 이제 일본 학생이 잡아다니니까 그게 이제 사촌 동생인 박준채라는 이제 학생이 이제 시비가 붙어가고 싸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사 과정에서 일본 학생들만 아주 유리하게 그렇게 조사를 해요. 그건 11월 1일하고 2일도 이제 소규모 이렇게 하다가 11월 3일 날 전체적으로 이제 그날 여기 이제 난류역에서 이게 편싸움 처음에 일어났던 사항들 한번 보시면 아까 말하는 11월 3일이 나오는데 11월 3일 날 왜 이제 그렇게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개천절이 10월 3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음력을 썼으니까 환산하면 양력으로 11월 3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진에 아까 결성하는 그 3주년이 되면 명치절이라고 해서 일본 천황 탄생 기념일입니다. 광주공원에서 이제 기념식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기념식에서 묵념을 해도 안 오고 이제 노래도 안 부르고 그래 보니까 일본 학생들 끝나고 나서 이제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생이 그 옛날에는 단도를 갖고 칼을 갖고 다니죠. 우리나라 학생 최상위라는 학생의 코로 이렇게 스쳐갖고 코가 베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우리 학생이 코를 베어붙다니까 우리 학생들 참 많으니까 싸움을 해갖고 이제 우리가 유리하게 되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유도 교사한테 연락해갖고 유도 교사고 유도부 직원들을 학생들 데리고 가고 이제 싸움이 그러죠. 이게 우리도 안 되겠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 고보라고 한 것이 이제 제1고등학교입니다. 거기하고 농고 그런 기숙사에다 연락 기숙사생들이 전부 다 나와서 완전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압합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독립을 위한 운동에는 중요한 사람이 있었다. 독서 중앙부의 조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알리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활동을 벌인 사람. 학생 투쟁 지도 본부를 만들었고
광주 학생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았다. 호남은 나라의 위기를 맞으면 원받쳐 싸웠던 의향이다. 3.1운동으로부터 10년, 광주에서 구국의 함성이 다시 울렸다. 일제의 탄압과 착취, 차별교육에 대항해서 독립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태동은 조선 민족을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밀단체에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에게 독립의식을 심어주고 몇 차례 동맹휴학을 함께하면서 단결력을 키웠다. 그 힘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나주 광주 독립운동 이전에 남도의 작은 섬에서는 더 작지만 질긴 독립운동이 일고 있었다. 완도 화웅포항, 소완도행 여기선에 올랐다. 과거 소완도와 노화도 보길도는 한 생활권이었다. 완도와의 교통이 편해지면서 소완도는 자연히 완도 생활권으로 편집되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섬과 육지는 소통하고 있다. 육지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보길도, 노화도, 소완도 사람들은 스스로 완도 남부에 있는 세 개의 섬이라 부르며 가까이 하고 살았다. 비밀의 섬,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항일의 땅이다.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큰 땅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 와서야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6,000명의) 주민 중 800명 이상이 불량선인으로 낙인 찍혀 일제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던 땅.
형무소에 끌려간 주민이 있으면 섬에 남은 사람들은 한겨울 추위에도 이불을 덮지 않고 살았다. 많은 섬 사람들이 동학군과 함께 했고 소환도 주민들은 군사들의 식량을 대주었다. 소환면 강항내 항일운동 기념탑. 해방 후 소환도 항일운동의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왔다. 친일파가 득세한 해방 초국에서 수많은 항일운동은 숨죽여야 했다. 소환도 항일 해방운동의 뿌리는 가보년의 동학혁명에서 시작되었다. 동학의 접주 나성대 장군이 동학군과 함께 이곳에 들어왔다. 혁명 실패 후 많은 섬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준하 선생은 당사도 등대를 습격해 일본인을 처단하는 항일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990년) 소환도에 항일운동 독립기념탑이 세워졌고 독립운동 기념관과 함께 민족 소환 보통학교가 다시 들어섰다. 지금 소환도에는 태극기가 펄럭인다. 후손들은 선조들의 고생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소환도의 역사에 대해서 기념관장의 얘기를 들어본다. 예, 우리 그 소환도는 최남단에 위치한 이 현 위치가 여기 이 지역입니다. 제일 밑으로는 제주도가 있고 지금 섬으로 형성된 여기 현 위치인데요. 일제시대 때 가장 강력하게 항일운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3대 성지로 말할 때 함경도, 북청, 부산 동래, 전라남도, 안도, 소환을 3대 성지로 일고 있는데 전체 면민이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나라 사랑하는 의미로 또 선열들의 그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태극기를 365일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0호 정도 살고 있는 인구 6천이었을 때 호당 한삼이라 했다 해도 참여했던 가히 아닌 800명이 불령선열로 불려 있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전국의 맨 땅에서도 20명이고 운동가로 추정하신 분이 69명에서 89명이지만 전체 맨민들이 항일운동을 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집집마다 태극기를 다루고 거리마다 태극기를 다루고 또 민족에 꽂힌 그 무궁화를 많이 심어가지고 거리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회기하고 소환면의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을 참여치 못하게끔 노농 대성회 사 간부들과 배달 청년의 간부들을 불령선이다 해가지고 목포 형무소에 감옥을 13명을 보내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 소환에서는 국가로부터 소원을 20명이나 받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으로 추전했던 분이 69명이고 이 안에다가 89명을 선열들의 나라 찾는 그 희생정신을 기르고자 저희들은 모시고 있습니다. 떠난다 떠나간다 나는 가노라 세월을 꽃동물을 남겨두고서 쌍죽에 맺은 마음 굽고 기껏만 내 분을 못 이겨
이어서 나는 가노라.